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은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스템, 먼저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것. 우리가 중학교 땐 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먼저는 역학적 시스템, 즉 운동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호작용, 대표적인 상호작용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숙하게 얘기했던 중력이 있죠.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학교 때는 지구의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잡아당깁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A라는 물체도 B를 잡아당기고요. B도 A를 잡아당겨요. 그리고 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죠. 빠르기를 변화시키거나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그리고 그때 그 크기는 옆에 쏘는 것처럼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M. 여기서 라지 M과 스몰 M은 각각의 질량을 의미하고요. 라지 R은 그 각각의 물체 사이의 거리, G는 만류인력 상수를 얘기합니다. 이때 운동 상태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가속도,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고요.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이 가속도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작습니다. 즉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질량이 크면 그 운동 상태가 조금 변해요. 이때 옆에 그림 볼까요? 선생님이 공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던졌는데요. 비스듬하게 던졌을 때 그 운동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옆으로 수평적으로 가는 물체의 수평 운동을 봤을 때는 선생님 맨 처음 던졌을 때 그때 빼고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말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해요. 빠르기가 일정하고요. 방향도 일정합니다. 수평적인 운동만 봤을 때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수직적인 운동을 볼까요? 수직적인 운동은 빠르기가 변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되겠죠. 이때 이런 운동, 점점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이런 질문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상호작용인데 만약 들어 사과를 내가 들고 있다가 놔요. 나면은 사과가 지구에 떨어지죠. 우리는 분명히 지구도 상호작용하니까 지구도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구가 우리 쪽을 당겨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작습니다. 지구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과의 질량보다는 매우 크죠. 사과의 질량은 같은 힘 받더라도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 빠르기가 쉽게 바뀌고 그게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지구는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진짜 그 미세한 양을 미세한 양을 본다면은 빠르게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옆에 지구에다가 그 물체가 들어져 있는 이 상황을 그려줬는데요. 특히나 질량뿐만 아니라 이 지구 위에 있는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면서부터 그 물체까지의 높이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선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즉 물체 두 개 사이, 그러니까 지구 중심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거의 지구 반지름과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F는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 분의 각각의 질량의 곱. 근데 여기서 만류인력 상수 말 그대로 상수고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거의 지구 반지름과 같다고 했어요. 언제? 지구 위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구의 질량 상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질량 1kg당 무게가 9.8N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가 9.8m/s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모든 물체가 중력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인가요? 지구 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실험 하나 준비했는데요. 밑에 상자에 그려져 있는 거. A라고 하는 물체는 B라고 하는 물체보다 질량이 작아요. 만약에 그 물체가 힘을 받는 만큼, 중력을 받는 만큼 더 빠르게 떨어진다면, 중력 가속도가 다르다면 A는 느리게 떨어질 거고요. B는 A보다 빠르게 떨어지겠죠. 하지만 A와 B를 실로 묶어놓은 이런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A는 B보다 느리게 떨어지려고 하고 B는 A보다 빨리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키면서 느리게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왜냐? B라는 물체는 빠르게 떨어지고 싶은데 A는 느리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근데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합해놓은 만큼 A와 B 두 개의 질량만큼의 C라는 물체를 떨어뜨릴 때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웠으니까 더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럼 A와 B를 묶어놓은 이 물체는 느리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B보다 느리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A와 B의 질량을 합쳐놓은 만큼의 C라는 물체는 더 빠르게 떨어져요.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즉 중력 가속도는 지구상에선 어떤 물체가 얼만큼의 힘을 받든지 힘을 더 받든지 적게 받든지 모두 9.8m/s 제곱입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 중력 가속도가 되겠고요. 밑에 어떤 물질이 구성되고 있느냐, 암석이냐, 철광석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아까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할 수 있겠네요. 가속도는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질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했습니다. 가벼운 물체는 무거운 물체보다 중력을 적게 받아요. 하지만 질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중력과 속도가 똑같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그러면 그 사고 안 떨어지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그럼 달은 왜 안 떨어지죠? 달도 중력을 받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스듬하게 던진 물체 운동에서 알 수 있어요. 비스듬하게 떨어지면 언젠가는 땅에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평적으로 빠르게 던지냐에 따라서 얘는 더 먼 곳에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구는 둥굽니다. 지표면에 떨어지기 전에 이 지구 굴곡에 의해서 높이차가 생긴다면 계속 얘는 중력을 받겠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을 받겠죠. 그러다 보면 지구는 둥그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계속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지표면은 닿지 않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수평적으로 빠르게 던진다면. 달이 아주 그런 상태입니다. 달은 지구를 향해서 계속 중력을 받으면 떨어지고 있지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그 빠르기 때문에 계속 지표면에 닿지 않고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중력, 우리 주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원자일 뿐더러 빠르기도 굉장히 속력도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중력을 이겨내 날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대기를 구성하는 산소나 질소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빠르게 느리기 때문에 이 중력의 힘 때문에 묶여서 우리 대기의 주 성분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밀도 차이에 따라서 중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얼마나 밀도 차이, 빽빽한 정도죠. 빽빽한 차이. 그 정도에 따라 중력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 중력 차이로 인해서 가벼운 물체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밀도에 의한 대류 현상.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열로 통해서 3학년 때는 기권을 통해서 배웠었죠.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비가 아래로 떨어지는 기상현상들, 생명체의 몸 구조도 중력에 맞게, 그리고 그런 생활 방식들도 중력에 맞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런 중력 얘기하면서 힘을 얘기했는데 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